네, 저희는 아동 문해력 향상 스마트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전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I15 팀은요, 팀의 의미는 I부터 15세까지 문해력 향상을 위해 이제 준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든 팀이고요.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원 소개는 저는 팀장인 전요한이라고 하고요. 뭐 베이스라인 모델 셀렉션이나 캡션 데이터 생성 및 평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고, 팀원이 김소연은 이제 어플 설계 및 UI UX 설계, 뭐 베이스라인 모델 셀렉션, 뭐 프롬프트 작성 및 성능 평가 진행했고요. 팀원 이진영은 이제 발표 제로 실력 및 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진행했고요. 팀원인 이윤상 님도 이제 데이터 탐색 및 수집과 어플 디자인 구현, 뭐 발표 자료 제작 이런 것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저희는 간트 차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크게는 5가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2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제일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는 이제 데이터셋 탐색 및 수집과, 그리고 캡션 데이터 생성 및 평가, 그리고 프롬프트 작성과 어플 구현, 이렇게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네. 간트 차트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보시면 뭐 이걸 처음으로 보시면은 뭐 국수 사과를 적어줬더니 이제 소면 국수와 과일 사과를 들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에 중식 제공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이제 중국 음식을 싫어하는데 왜 중식만 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심심한 사과, 뭐 왜 심심하게 사과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문해력이 조금 이제 부족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요즘 따라. 이게 이제 문해가 반대말이 문맹입니다. 문맹의 뜻이 뭐냐면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걸 문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해는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문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실질적 문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실질적 문해란 무엇이냐면 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나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까지도 이제 실질적 문해 라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걸 조금 착안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프로젝트의 배경이었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 이제 좀 아동이랑 좀 접목을 시켰는데, 차관점이 뭐였냐면, 어, 이게 지금 부모와 이제 아이와의 그 대화를 초등학교 교사이 이제 문해의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약간 좀 캡처를 한 건데요. 이제 껍질을 뭐 벗는다가 이제 뭐 허물을 벗는다라는 말도 되는데, 이게 뭐 탈피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럼 이제 아동이 대묻기를 합니다. 탈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부모가 뭐 유추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뭐 탈피란 어떤 거다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걸 유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또 되묻게 되고, 또 이게 또 무슨 단어냐고 물어보게 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모와의 대화를 이제 저희는 어플로 구현하려고, 네, 저희는 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뭐 초기 문해력의 강화,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촉진, 그리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 제공과 부모 자녀 상호작용 증진까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목표로 잡았습니다. 파트 1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플로우 차트와 그리고 ERD 다이어그램 그리고 어플 설계인데요. 처음에 이제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퀴즈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제 답을 입력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답이 정답이라면 바로 정답 팝업으로, 그리고 오답이라면 오답 팝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약간 리뷰인 해답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문제가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퀴즈 2가 아니라면 다시 퀴즈 2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플로우대로 진행을 하고, 현재 문제가 퀴즈 2라면은 이제 잠금이 해제되게 되는 그런 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의 오답 제어를 두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도의 오답 제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를 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켜 주는 것으로 이제 제가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답 제어는 별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ERD 다이어그램은요, 이제 퀴즈 테이블에는 이제 퀘스천 1과 퀘스천 2 이게 2가지의 그 아이디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퀘스천에는 이제 해당 문제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이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거는 네, 이제 성전된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서 이미지 및 캡션 데이터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DB에서 서버로 데이터 응답을 하면은 이 선정된 캡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오픈 AI인 API에 이제 문제 생성 프롬프트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API가 응답을 하게 되고요, 서버로. 그리고 그
서버에 이제 문제 데이터가 응답이 됐으면 그 이미지와 캡션 데이터 및 생성된 문제 화면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답을 누르게 되면은 정오답 확인을 하게 되고 정오답 응답까지 오면 이제 화면 팝업 오답 팝업과 답안 화면까지 출력되게 되는 게 저희의 이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고요. 네. 피그마 디자인 설계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색깔이 좀 색감이 들어간 그런 배경을 조금 채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가시성이 높게 저희가 채택을 해왔습니다. 어플션은 저희가 이제 패키징을 통해서 이건 태블릿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걸 약간 그 GIF 파일로 저희가 이걸 옴잘식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유를 통해서 에뮬레이터로 제가 실행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지금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핸드폰을 켜게 되면은 이제 대기 화면 없이 바로 이렇게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키워드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정답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게 팝업이 나오게 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리뷰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오답인지 정답인지 네, 이렇게 뜨게 되고요. 다음을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젊은이들을 바꾸는데 이 젊은이들을 어느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서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일부러 틀려봤어요. 틀려서 오답이라고 하면 오답이라는 그런 팝업이 생성이 되고 다시 다음을 누르면 리뷰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은 이제 잠금 화면이 풀리게 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 2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이제 코클립 플러스 코 GTP2 모델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셀렉션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플리커 8K 데이터셋을 활용해 하여서 이제 이미지 캡션을 학습 및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캡션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사진을 완벽하게 모사는 하지 못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뭐 여자인 사진이 있는데 이제 뭐 보이로 아예 캡션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모사하지 못하는데요. 또한 또 캡션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걸 저희가 이제 그걸 착안해서 그걸 네 코클립 플러스 코 GTP 모델을 이용하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클립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클립 모델을 사용했고요. 뭐 이미지로부터 인베딩을 추출을 하면은 그 추출된 클립 인베딩을 10개의 토큰으로 변환을 하고 이 토큰과 기존의 캡션 토큰을 결합해서 새로운 토큰 리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큰 리스트를 통해서 GTP2를 파인튠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파인튠이 완료된 GTP2를 이제 통해서 관련된 텍스트를 생성하고요. 저희는 거기서 이제 그냥 GTP가 아니라 한국어 캡셔닝 데이터셋인 코어 GTP2를 이제 저희가 생성을 했고 파인튠을 했고 그걸 인베딩을 추출하고 파인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어 캡션을 생성하는 모델 구현을 해서 결국에는 캐티의 한국어 영상 캡셔닝 데이터셋과 코어 GTP2를 활용해서 이제 한글 캡셔닝 생성 모델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MS 코코가 이미지 하나당 이제 캡션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희가 캐티의 한국어 영상 캡션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총 12만 개, 약 12만 개에서 이제 MS 코코인 이제 캡션 5개까지 합쳐지게 되면 총 약 61만 개의 특징이 추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 추출한 특징으로 이제 코 GTP2를 파인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어 캡션 생성이 된 이제 모델을 구현하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이미지를 5만 개를 하고 그래서 총 특징 개수가 약 25만 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캡션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같은 사진으로 성능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미지는 약 12만 개, 그 다음에 총 특징 개수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약 61만 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캡션이 네, 진행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 조금 더 캡션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로스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 모델은 1.91 정도이지만 이제 성능 향상된 모델은 로스값이 1.68로 성능 향상을 봤다는 걸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캡셔닝 모델에서 캡션 데이터 생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타피 샘플링 사용인데요. 이게 이제 확률 분포에서 확률 누적 값이
인계값에 도달할 때 그 토큰을 선택을 해서 조건부 무작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성의 다양성을 주면서 예측 가능한 높은 확률의 토큰만을 고려하는 것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미지 캡션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 상황 플러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다양성을 준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빔 탐색 알고리즘 사용인데요.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여러 시퀀스를 병렬로 유지하면서 그냥 가장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 시퀀스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무대 위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남자로 그냥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만 딱 가능성이 높은 시퀀스만 선택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타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다양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문장이 막 그렇게 엄청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 빈 탐색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를 가장 높은 걸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빈 탐색 알고리즘으로 나머지 캡셔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저희가 퓨샷 프롬프팅 이제 기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예시를 주었을 때 이제 프롬프트에 하나 이상의 입출력 예시를 주었을 때 이제 퓨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for example에서 이제 하나 이상의 입출력 예시를 이렇게 포함시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퓨샷 프롬프팅 기법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템퍼처나 타피, 그다음에 프리퀀시, 페널티 같이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반복성 등을 조정을 했어요. 뭐 템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들이 좀 창의적인 단어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타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에 조금 더 초점을 주게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파라미터 튜닝까지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출력 포맷 설정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스키마를 네, 썼는데요. 어, 이거를 이제 퓨샷으로 출력 예시를 함께 전송하는 퓨샷으로 만들었지만 모든 호출의 모든 응답이 일관되지는 않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펑션 콜링을 저희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력 포맷을 프롬프트에 함께 전송을 해주면은 이제 해당 포맷대로 응답을 하게 되어서 어, 좀 기존 40초였던 그런 응답 속도가 이제 25초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키마를 통해서 이제 네. 이게 이제 GTP 3.5 터보에서 제공하는 이제 펑션 콜링인데요. 이거를 이제 ERD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데이터 스키마를 이제 전송해서 출력 폼에 선정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호출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제이슨으로 나오게 되고 키워드와 그다음에 코렉트 앤서, 인코렉트 앤서 식으로 총 두 문제의 이제 퀘스처 그 프롬프트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성능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로스 값이라든지 아니면 정확성이라든지 이걸 보고서 이제 모델의 성능 분석이 가능한데 이런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성능 분석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뭐 문제를 풀 때 정답을 결정한 방법 그리고 정답을 고를 때 주요하게 작용한 것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장 문맥 파악 그러니까 응답자의 약 56%가 정답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문장의 문맥 파악과 키워드 단어 의미 해석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응답자의 약 35%가 정답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문장의 문맥 파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맥을 파악하고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의미적 읽기의 훈련을 돕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 방향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는 달리를 이용해서 이미지 테마 변경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아동용 이제 문해력 항상 스마트락인데도 좀 이미지가 아무래도 MS 그걸 가져온 게 조금 네, 아동이랑은 좀 거리가 먼데 이런 좀 달리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좀 동학책스러운 네, 이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발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어 버전으로 확장한 예시인데요. 이 동일한 디자인과 이제 문제 형식을 영어 버전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국어만 문해력만 하는 것이 아닌 약간 영어도 단어를 조금 네,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및 코드는 네,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클로징 멘트를 뭘 할까 하다가 좀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고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무엇이라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꿈 혹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실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니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6주 동안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의 생각과 꿈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모두가 가능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모두 꿈이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뭐든 간에 실행 가능한 꿈이자 생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동 문해력 향상 스마트락 발표를 맡은 발표자 전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